파트 2의 건물 지회 토지만 매각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게끔 됩니다. 건물을 매각 제외되고 토지만 매각을 하는 것이 특수경매의 입문의 이 지분경매 말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이렇게 어떤 땅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이 되는 것이 이유가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6가지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 이 책에는 없고 제가 이거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제일 첫 번째, 처음서부터 건물을 무허가로 진 경우입니다. 근데 이 무허가로 졌어도 법정상권이 있는 무허가가 있고 법정상권이 없는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세를 내고 있는 무허가가 있고 재산세를 안 내는 무허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여기 다 적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무허가, 건물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무허가도 법정상권이 있는 무허가, 법정상권이 없는 무허가, 재산세를 내는 무허가, 재산세를 안 내는 무허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달라진다. 두 번째, 건축 허가는 있으나 건축물 대장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거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있으나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가 95% 이상이 법정상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허가는 있으나 대장은 없는 것인데 법정상권이 있는데, 우리가 특수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해결하기는 제일 쉽고 나중에 처리하기도 쉬운 것이 건축허가는 있으나 대장이 없는 경우가 제일 좋은 경우입니다. 마무리시키기가. 세 번째,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요. 같은데 매각 제외했는데 왜 매각을 제외했는가 하고 보게끔 되면은,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땅에 어떤 정식으로 옛날 집을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져서 갖고 있다가 그게 불편하니까 허물고 새로 졌는데, 허물고 새로 졌을 때 허가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던 걸 그대로 허물고 새로 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것은 15평인데 감정평가사가 가서 봤더니 25평이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판사님한테 보고나면, 현존하는 건물과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건물이 다릅니다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 입장에서는 설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는데 현존하는 건물과 다르다는 얘기는 설정이 없는 건물이 현존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설정하는 건물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정이 돼 있는 건물하고 다른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판사님께서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은 매각해서 제외해라 해가지고 현황과 건축물 관리장이 다른 경우에는 매각해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건축물 관리장을 인수하더라도 이 현물하고 등기부인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를 하거나 팔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전형적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남의 땅에 건물을 진 경우죠.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법정상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가 이것도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어도 무허가로 진 경우도 있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처음부터 다른 경우, 이게 이런 경우에 또 나오고, 다섯 번째는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경매가 나온 경우가 있죠. 현재 짓고 있는 것이 경매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짓고 있는 건물을 매각에 포함한 경우도 있고 짓고 있는 건물을 매각에 제외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공사주인 경우에 보게끔 되면은 매매를 하게끔 경매로 나올 때 현재 공사주인 건물은 매각 제외인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허가는 있으나 대장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법정 기상권이 있는 경우는 거의 95%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5번이나 거의 비슷한 경우예요. 하나는 허가는 있어야 대장이 없는 경우에 이 위에 2번은 뭐냐면 건물은 다 지었는데 대장이 없는 거고, 현재 공사 주인 경우인데 사는 사람이 없지만 주인은 같은 겁니다. 2번은 다 지었고 건축물 관리자는 없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만 다를 뿐이지 둘 다 허가는 받았다는 것은 마찬가지고 준공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2번이나 5번은 마찬가지인데, 2번은 준공을 못 받았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고 5번은 준공을 못 받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고, 6번인 경우에 이거는 요새 경매 보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자는 있는데 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가 경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공매에서는 아무리 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이 등기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공매에서는 그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공매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경매도 가끔 가다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다 보니까 설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경우가 6가지인데 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에 76번지에 땅이 있는데 이거는 건물 매각지인데 그야말로 무허가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1억 2,500에 8,7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1억 1,500에 입찰에 들어갔다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기 보면 70%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92%의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70%까지 떨어졌다면 잘 추천을 안 하는 물건인데, 제가 고향이 강릉이다 보니까 강릉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아는데, 강릉에 가면 경포대 해수욕장이 있죠. 아세요? 서울 사람들이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강릉의 경포대 해수욕장은 다 유명해서 다 아는데 남항진 해수욕장은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 동네 사는 사람만 아는 곳이에요. 여기가 남항진이라는 어디 가면 강릉에서 왜 강릉항이 있죠. 강릉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 떠나는 곳 있는 거 떠나죠. 그 항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거기가 그 항 밑에가 강릉의 가장 유명한 커피거리라는 곳입니다. 그 커피거리 끝에 보면 그 남대천이라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는데 다리를 건너게끔 되면 여기가 뭐예요? 바로 남항진입니다. 그 남항진에 보면 한 500-600m 정도가 길게 한 2-3km, 3-4km 정도의 해수욕장이 쭉 있는데 500-600m를 빼놓고 나머지는 군부대가 있어요.
그 군부대가 그 해수욕장을 사용하고 수련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로서는 그 커피의 거리를 다리를 넘어서 한 500~600m 정도만 해수욕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그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좀 유명한 거리가 되고 거기에 펜션도 있고 그 횟집도 있고 하고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많이 놀러 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땅값이 바로 바닷가 근처에는 그 해수욕장과 바로 붙어있는 바닷가 바로 옆에는 한 그 당시에 400에서 한 600 정도는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필지 안에 펜션으로 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기도 한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인데 이것이 196평이면은 200평이라고 치면은 약 3억 5천여인이 되고 150평이라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넘어가야 되는데 감정 가격이 1억 2천여백에 나온 걸 보고 이거는 투자해도 되겠다. 감정가가 낮게 감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래간만에 현장 답사를 간다는 목적 하에 고향에도 가보는 겁니다. 여기 갔었어요. 근데 이것이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바닷가가 있죠. 여기서 한 블록 여기가 아까 이게 바로 바닷가 옆에 여기 이쪽 옆에는 제가 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간다 그랬죠. 요 바로 한 필지 뒤에 있는 요 골목으로 이렇게 한 필지 뒤에 있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는 간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면 여기가 항구고 여기 뭐야? 포구고 여기 다리가 건너서 여기 보면 여기 뭐 남대천 다리가 있어서 여기 차는 못 다니는 그 다리가 있어서 여기 요만큼이 해수욕장이고 요 밑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 숲으로 가려져 있는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군부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가 우리 땅 가운데를 질러서 이렇게 넘어갔죠. 우리 낙찰받을 땅 가운데를 넘어갔는데 지적도상으로 보면은 뭐예요? 도로가 없죠.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선사님, 땅의 가치는 뭘로 결정이 되죠? 땅의 가치는 인허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천명해야 된다는 것은 인허가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인허가를 신청해도 법에 의해서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신청하게끔 되면 인허가가 잘 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인허가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허가에서 나오는 건데 자 내가 이 땅에다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핵심이 두 개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내 땅에는 지금 뭐죠? 요 현황도로가 있죠. 그러면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내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내 땅에 인허가를 받아야지 돈이 된다는 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내 땅에 인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땅을 가로지르는 이 땅도 이 도로도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막을 수 있다면 여기에 내 땅을 가로지르는 이 현황도로가 있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내 땅에 여기 들어오는 이 인허가 길을 어떻게 한다?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허가를 못 받는다는 뜻이죠. 땅은 뭐다? 인허가다. 즉, 이 땅의 권리 분석의 핵심은 내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현장을 보면 이런 집이 있고, 뭐가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그 보면 지적상 도로가 없는 이런 도로가 있고, 보면 우리 땅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런 도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이 현장을 다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집이죠, 요 집. 이게 해변 민방이라는 있는 집에 이 여자 노인네가 한 70세 정도쯤 되시는 분이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손주를 봐주는 것 같아요. 이거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오셨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이 땅이 경매로 나왔길래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옆에 앞에 있는 여기 있잖아, 여기 도로 있잖아, 이 도로 이거 우리 땅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이거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거고 이 땅은 맹지니까 그건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이것은 여기에 있는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자신했어요. 왜? 자, 보십시오. 강릉시 건축절에 보십시다. 강릉시 건축절에 보면 땅 주인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땅 주인의 현황도로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여기 뭐라고 했죠? 사실상 주민이 이용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을 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동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죠. 이걸 보고 무슨 도로라 그러죠? 마을 안길.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갖고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던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우리 땅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있죠. 이 땅은 마을 안길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는 포장이 돼 있죠. 여기는 포장이 안 돼 있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마을 안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집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진 것,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지, 옛날서부터 이거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도죠, 명도. 그러니까 내가 땅을 주고 다 샀으면 사용의 권한이 나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법정상권에 있는 건물 주인이 있다 그러면 그 법정상 건물 주인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건물이 있죠.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법정상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뭘 얘기하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 있는 거고 같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건물주인과 땅 주인이 같을 수도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집담할 수도 있고,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법정지상권 유무를 가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이 이런 건물, 무허가 건물을 제일 제가 조심하는 겁니다. 왜 조심하냐면, 자, 요새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유튜브를 보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뭐 이따가 못 먹어서 넘어오고 탈북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북한에 나오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이 집보다는 좋은 집에 살죠. 북한에서 못 먹는다는 사람들이 이 집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넉넉한 사회에서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내 배째라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권리 분석에 이런 걸 정할 때, 나쁜 집일수록의 법정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권리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고, 이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죽이고 가져가라, 이거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달래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물에 낙찰을 받았을 때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손자를 업고 온 그 아줌마한테다가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내가 얼른 아유 감사합니다, 그 내가 그거 몰랐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얘기하지, 이게 뭐 마을 안길이 여기서 절대 그런 얘기할 필요 한 개도 할 필요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집에 누가 살아요? 누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봤죠. 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최선도 기본으로 명도하는데 돈 1,000만 원 가져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마 있을 거예요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왜요? 몇 개월 전까지 거기서 웬 무당이 살았어. 근데 사실 몇 개월 전에 그 무당은 이사를 갔는데, 그 무당이 모시던 귀신은 아마 그대로 남아있겠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에는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사고 한다는 게 좀 싫었던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주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요새는 이게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법정시상권이 문제가 안 되는 건 알고, 법정시상권이 있어야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이 법정시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러 다니지도 않고, 권리분석하고 제가 추천할 때도 법정시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무시하고 추천을 해, 지금은. 근데 이 당시가 이게 언제죠? 언젠가 봅시다. 12년. 지금서부터 12년 전이죠. 12년 전에는 저도 그만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집에 법정시상권이 있는 거를 조금 걱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법정시상권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건축물 관장이 없지만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법정시상권이 인정되니까,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재산세를 누가 내고 있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릉시청에 가서 재산세과를 가는 겁니다. 재산세 앞에 가서 이 남항진동 몇 번지에 재산세를 누가 얼마를 내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12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경력이 부족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건 왜 알으시려고 합니까? 그러길래 여기가 이렇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법정상권이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가 궁금해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재산세를 얼마나 누가 내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다면은 당신은 이 건물과 제3자이시네요. 이제 그렇죠. 개인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제3자에게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지금보다는 젊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잖아요. 그리고 의욕을 한창 갖고 있을 때니까 내가 이 법정생을 알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담당 공무원에다가 이건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매로 나오면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그 담당자가 가만히 있더니 일어나더니 뒷좌석에 가서 한 서너 번 뒷좌석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하더니 날 보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전양 뒤에 있는 그 자기 책임자한테 직접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분이 옆에 의자를 이렇게 앉으면서 얘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여기에 이 땅에 건물분 재산세를 누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당신은 제3자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로 나온 거는 가르쳐 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매로 나온 건 가르쳐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컴퓨터 자판을 전부 다 이렇게 돌려주고 모니터를 전체로 또 돌려주면서 어느 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찾아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가르쳐 주게끔 돼 있죠. 그렇지만 건물분 재산세 내는 건 가르쳐 주게끔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얼마를 누가 내는지는 말고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그거는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개밀비법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는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몇 번 지시죠? 그러더라고. 몇 번지 탁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번지수에 부르는 재산세 발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제가 여기는 법정시한권을 주장할 근거는 없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만약에 이 경우에 이 건물이 법정시한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내가 참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내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그만큼 경력이 부족했었던 게 맞아요. 자, 보니까 이게 법정시한권이 있다고 그러면 주인이 있어야지 법정시한권이 있는 거지. 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건물 주인에게 내가 철거하고 지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을 가지고 지료 내줄 사람, 법정시한권이 있다고 지료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당시에 내가 권리 분석을 이 경매를 입문한다면서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그 법외대로 법정시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찾아갖고 했지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 구분을, 그런 권리 분석은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 번지수로는 재산세 내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땅에 건물이 좀 좋은 땅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긴 한데 법정시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보려면은 재산세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정도는 물어보면은 그 정도는 가르쳐주고, 만약에 재산세를 내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법정시한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런 정도로만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법정시한권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없으니까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 지금
초보자는 법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많이 따질 수 있겠지만 우리 수제는 그거는 따지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이 더 돈이 되더라. 주인도 정확하게 있는 거고 법정상권을 지켜야 될 만큼 좋은 건물인 경우는 돈이 더 되더라는 얘기입니다.